안녕하세요. 저는 그 25년 동안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상으로 해서 설비 모니터링 장치 및 그다음에 MES 등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이제 3B의 그 심진섭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흐름은 생산선 중심에서 이제 품질 중심으로 한 2000년대, 2010년대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전환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발맞춰 가지고 전산 시스템들도 같이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래 다들 아시다시피 이를 넘어서 국내 이제 각종 그 무역 및 환경 구제 등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들에 봉착을 했고 상대적으로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이제 FMS의 그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 가지고 오늘 발표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가려고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전기 사용 관점에서 그 FMS의 활용 및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현재 점차 부담이 증가가 되고 있는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 현황과 이러한 변화가 제조업에 지금 현재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린 후에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이러한 조건 내에서 앞으로 향후에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내에서 마지막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저희의 그 사스 기반 FMS 솔루션인 머신 365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이에 대해서 저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이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약 한 7차례에 걸쳐 인상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작년 10월 달에 평균 9.8%의 인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나라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2년간 그 누적 인상률이 한 60%를 초과하게 되었고 이제 과거와는 틀리게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비싸지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산업 경쟁력 그 확보 차원에서 그 산업용 전기를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제공을 했는데 이제는 그 상황까지 역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인상이 지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이유는 근 4년 정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 러우 전쟁부터 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등 가격 등의 급등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이제 발전 원가 자체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전에도 이제 좀 문제는 있었지만은 한전 자체가 대규모 적자 보전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지금 좀 비약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카테고리는 틀린데 에너지 전환 비용이 에너지 그 전환 비용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 가장 내년서부터 이제 그 산업계의 발목을 잡을 만한 시밤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확장돼서 CSDD 같은 이런 유럽발 환경 규제들, 탄소 중립 규제들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단 탄소 중립을 위한 그 제조 사이트 사이에서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그리고 이제 국가 기초적인 부분의 원전 감축이라든지 정량망 개선 등 투자 비용이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서 기업들이 고심을 한 끝에 지금 상황에서 뭐 원유를 해가지고 바로 동력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이런 것보다는 전기로 전환을 해서 동력원으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그 전기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이 이제 향후 그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원가가 상승이 되겠죠. 특히 이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반도체나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번 전기 인상 분만으로도 연간 수천억 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가가 증가가 되면은 그 시장 내에서 경쟁력도 저하가 되겠죠.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 원가 경쟁력이 지금 중요한 상태인데 그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국가 제조업들의 가격 경쟁률이 지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구매 쪽 부분에서 이제 협상력이 대기업에 비해 낮아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일단 생산성 악화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지갑을 잠그게 되는 투자 감소 현상들이 계속 발생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나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나 성장 둔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렇게 산업계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전기 요금, 그 전력비, 에너지 비용 같은 경우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전기요금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전기 같은 경우야 사용한 양의 비례가 돼가지고 이제 책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페널티적인 요소로 누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좀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좀 구성이 좀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산업용 전기요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일단 세 가지 요소로 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 전력과 최대 수요 전력, 그다음에 요금 적용 전력이라는 요 세 가지 개념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계약 전력 같은 경우에는 전기 사용자가 전력회사,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한전이겠죠. 한전과 계약한 최대 전력 사용량으로 그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계약 전력을 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력을 공급하는 그 주체 쪽에서는 그 계약한 양의 전력을 무조건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준비 상황을 갖고 준비 체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급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1대1 상황, 수요자, 공급자 둘만 있을 때는 이 부분이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공급자가 하나에 다수의 수요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우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 겪어지게 되죠. 모든 그 수요자의 최대 전력 그 요구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최대 캐파로 이 부분들을 다 갖춰줘야 되는데 사실 평상시에는 그 최대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보통 저희가 이제 관측한 바에 의하면 30%에서 40% 수준 정도로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캐파를 100% 맞추게끔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투자 비용, 그 고정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들을 할 바에는 차라리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커버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전에서 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그 중에 일환이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DR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대 수요 전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의 가장 키포인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전기 요금에서 구성하는 기본 요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일단 간단히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15분 단위로 사용량을 누적해서 이제 표현하는 전기력 사용량, 그래서 킬로와트 시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렇게 15분 단위로 쭉 그 이력들을 모아놨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전력을 이제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 요금 산준의 기준이 되는 그 요금 적용 전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관점에서는 그 전력량 요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뉴스 같은 데 보면 동절기나 하절기 같을 때 막 그 한국전력에서 저희 전력의 준비 수요가 부족하다 그래서 뭐 정전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류의 뉴스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과 가장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들 연간 매 그 시즌마다 동일한 생산량 그리고 생산에 대한 로드가 거의 스테이블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 하절기나 동절기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전력 소모가 급증하게 됩니다. 뭐 가정용 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에어컨이라든지 그다음에 겨울철에 뭐 전기 난열기구들의 사용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제조 사이트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등적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서
하절기와 동절기 요금을 구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서 정기 요금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력량 요금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이제 비례되기 때문에 관리 대상의 1순위는 아니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반면에 기본 요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수요 전력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정기 요금 기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돼야 될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정기 요금의 보통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저희가 서비스하는 동종업계 고객사들 중에 이제 관리가 잘 되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요금의 비율이 전체 전기료의 한 7%, 8% 정도뿐이 차지를 안 하는데, 반대로 거의 비슷한 규모를 가진 업체가 전기 쪽 사용에 대해서 크게 관리 포커스를 안 갖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관리가 잘 안 되는 업체들이 최대 피크를 스테이블하게 유지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한 20%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감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정도 규모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 한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정도의 전기요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의 이제 관리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은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설명드릴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에너지 효율 하락, 그다음에 DR,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수요 반응 대응들이 왜 대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산업계의 관심이 크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력 피크 부하 관리 및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DR 대응은 이제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을 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지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DR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설정된 기준을 통해 가지고 이거 넘지 마라는 고지와 거기에 관련돼서 알람 정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한 하루 이틀 전에 내일은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 이상의 전력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고지를 통해서 좀 컨트롤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이고 실시간 최적화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실시간적으로 전력이라든지 혹은 에너지의 운용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FMES를 활용한 DR 대응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국내 전기요금 구성 상황에 따라 가지고 최대 수요 전력의 관리는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실제 산업계 현장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은 아직까지 좀 미지수에 남아 있고, 그래서 이에 이제 저희가 이쪽 부분에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좀 간단히 표현을 하자면은 국내 전기요금 체계의 경우 최대 수요 전력에 페널티를 매기는 방식으로 기복료에 징수를 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급자 측면, 한전 측면에서의 공급 안정성을 관리를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제 최대 수요 전력의 정의는 이것도 서두에 다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상기시키자면은 15분마다 해당 기간 동안에 누적 전기량의 4배수를 산정을 해가지고 이를 킬로와트시로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 양의 이제 기본요율과 함께 계상해서 전기 기본 요금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동계, 하계 기간에서 최대값, 그러니까 최대 피크를 쳤을 경우에 이 피크치가 1년 동안 발목을 잡게 되는 족쇄 역할을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수요 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 양계,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보통들 이제 산업용 전기 활용을 하시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이제 AMI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5분간 전력을 계측을 할 수 있을 만한 장비를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사이트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무료로 사업을 지원을 해가지고 장착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기계를 이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계측된 전력량을 갖고 이제 최대 피크 전력들을 뽑아내는데, 만약에 이걸 안 한다 그래가지고 뭐 법적으로 제재당하는 사항들은 없지만은 다만 계약 전력이 그냥 피크 전력으로
그 적용을 받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정된 이제 최대 수요 전력은 이제 향후 1년 동안 기본 요금에 적용되는 심각한 영향을 이제 초래하기 때문에 최대 수요 전력의 실시간 모니터링은 이제 필수적인 상황이면서 그 해당 정보를 기준으로 한 그 에너지 운영 전략을 수립해야 됨이 이제 목미까지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 단순히 이제 비용적인 페널티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근래에 좀 이 부분을 파악을 했는데 보다 강력한 조치 수단으로 해가지고 단전까지도 발생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고객사 중에서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2회 이상 최대 수요 전력이 계약 전력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이 돼가지고 한전 측에 고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캡코 그 전기 공급약관 45조를 보면은 일정 기간 동안 7회 이상 최대 그 수요 전력이 계약 전력을 초과하면은 공급의 정지를 지금 명시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제 정기 운영 상황에서의 관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이제 여기를 그 제약들을 벗어날 수 있게끔 이제 최대 수요 전력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복잡하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요 그림만 딱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이 격자 무늬에서 이제 그 가로축은 이제 시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로축은 전력 사용을 한 15분간의 이제 피크 값을 예시로 도시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파란색 파란색 선으로 구성된 거는 전력 피크 관리를 안 하고 중구난방으로 오르락내리락 썼던 케이스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주황색으로 표시됐던 부분들은 좀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스테이블하게 관리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사실 그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부분과 주황색으로 만들어진 부분 둘 다 만약에 생산량이 전기 소요량과 비례가 된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게 되면은 둘은 같은 일을 하게끔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전기요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한 30% 정도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게끔 됩니다. 기본료 기준으로. 그래서 FMS를 통해 가지고 DR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이 파란 선에 있는 높아진 부분들을 밑으로 내리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 좌측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황선보다 파란 선이 더 전력을 안 쓰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 놀지 말고 어차피 나중에 쓸 일을 미리 땡겨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운영의 묘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저 노란 선처럼 일자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게 이제 FMS를 통한 DR 대응의 운영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전력 사용의 로드 밸런싱을 위해서는 일단 15분 단위의 전력 사용량과 관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의 기준이 되는 목표 수요 전력을 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목표 수요 전력은 저희가 지금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는 과거 생산 시 전력 사용의 이력을 통해 가지고 패턴화 시켜서 이 부분을 대표값을 하나 뽑아냅니다. 보통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는 이렇게 평균을 쭉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는 가장 이상적인 로드 밸런싱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산정된 기준을 통해 전력 사용 현황을 대입해 가지고 생산 환경을 통제하면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전기요금 부담은 현저히 절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게끔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전력이 최근 그 최대 수요 전력의 인계 시에 1차적으로 알람 및 경보를 통해 가지고 문제 상황을 그 사용자로 하여금 인지하게끔 하고, 생산 중요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장비들의 설비 제어를 통해 가지고 전기 사용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이력, 과거의 생산 이력 및 그다음에 생산 환경 조건 등을 AI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선제적으로 전력 수요 패턴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저희 회사의 시스템은 계속 발전을 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내용에 대한 솔루션을 산업 현장에 제시하고자 이제 저희 3B에서는 사스 기반의 그
사스 플랫폼 기반 솔루션인 이제 머신 365 서비스를 작년서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잠깐 기능적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조 환경 내에서 이제 관리 솔루션은 현재의 상태를 표현하는 측정, 그리고 측정된 데이터를 모으는 수집,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측, 그리고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분석, 그리고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관리, 총 이렇게 5단계의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제 머신 365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반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먼저 측정의 경우에서는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이제 스마트 미터인 그 이메터와 센서들을 연결을 하고 이를 상위 시스템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덱 역할을 하는 이제 머신 Y를 통해 가지고 공장 내 주요 분전반, 그리고 분전반 밑에 달려 있는 전력 사용 지점 및 설비들을 대상으로 전력 전압 전류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제 덱 역할을 하는 머신 Y 같은 장치는 별도의 추가 센서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이제 저희는 산업 현장에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온도나 습도, 생산량 등 이제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이를 별도의 공사 없이 간편하게 설치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스케일아웃 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이제 유용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바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고, 뭐 시범 운영 같은 경우에도 바로바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는 이제 머신 I를 통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내에 이제 저희가 머신 365라는 플랫폼을 구성을 해놓는데 이곳으로 이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전송 형태는 이제 실시간 혹은 이제 배치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런 해당 플랫폼에서는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오픈 API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뭐 고객사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운영을 하시는 다양한 이중 시스템과의 연결성 또한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머신 365 플랫폼에 수집되는 데이터는 이제 머신 365 포털이라는 제 웹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그 다음에 그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저희가 제공을 지금 현재 사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은 실시간 전력 및 전류 전압뿐만이 아니라 이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을 해서 제공하고, 전기 요금으로도 변환을 해서 이제 탄소 중립 관점이라든지 혹은 비용 관점에 대한 부분까지 다각적인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생산량과 연계한 이제 원단위 전력 및 전력 비용을 제공을 하고 함으로써 향후 탄소 중립 대응 및 그 원가 관리를 지원하는 기능을 보유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LCA 솔루션과 CBAM 대응할 수 있는 PCF 기반의 그 인증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연계가 되게 되면은 크게 봤을 때는 CSDDD 공급망 실사 관점에서도 큰 플랫폼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개통도를 통해 가지고 총 공급받는 전력 대비해서 어느 포인트에서 부하가 걸리고, 그리고 전력 손실의 상태를 제공해줘서 앞에 언급한 이제 DR 대응을 위해 지정된 그 기준 피크 대비 관측감이 인기의 상태에 도달되면은 이제 모바일 앱이라든지 아니면 긴급 알람을 전송하게 돼서 그 유저로 하여금 DR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끔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머신 365에서 이제 분석이 맞는 역할은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피크 부하 발생 시간 및 그다음에 주요 원인 파악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분석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생산 스케줄이라든지 그 공장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인사이트를 좀 제공해 주는 것을 현장 특화적이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제 AI나 머신러닝을 활용해 가지고 DR 이벤트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LMN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챗GPT 같은 부분들을 연계를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해당 사이트 상황에 대비해서 최적의 부하 감축 및 부하 감축 전략을 도출해 주거나, 그리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 저하 없이 에너지를 절감해 줄 수 있는 인사이트들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적 측면에서 머신 365는 AI 기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동 부하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전력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전력 사용 스케줄을 자동 조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통신을 통한 설비 제어가 가능한 환경에서 이제 비핵심 설비들의 출력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가동을 중단을 해가지고 피크에 의한 전기세 인상 같은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 수립 및 그다음에 탄소 중립 목표를 이행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FMS 기반 DR 대응이 필요한 상황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안,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사 솔루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과 같은 뉴 노멀 시대에서의 관리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더욱 커져갈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식을 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이 부분을 제거를 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문제 인식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측정이 무조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머신 365는 이러한 기반을 보다 빠른 시간에 이제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솔루션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보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